여기 내가 쓰면은 짤이나 좀 봐주세요. 하면 괜찮아요? 머리가 잘려. 목이 잘려? 참수형의 차례. 괜찮습니까? 사람 나와? 네. 오늘 비도 오고 조금 멜랑꼴이 날인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국 과정 종강입니다. 종강 아쉽지만 마이크도 소굴색이네. 여기가 관여를 전혀 안 하네 이제. 배터리가 없네. 되게 없습니다. 내 사준 거 아니야? 배터리가 거의 없어요. 여기가 오늘 우리가 여기 중국과정 종강인데 그거랑 관계없이 시청 강의실이 오늘 끝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7월 1일부터 여기 강의실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관리를 지금 제대로,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다 없어 마이크마다. 근데 그냥 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낭낭한 육성으로 어저께 수요 포럼이 마지막 그 답사 1학기 이제 수요 포럼 2학기까지 연각 얘기니까 뭐 어제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1학기 어제 마지막 답사를 서울로 갔다 왔고요. 오늘 중국 과정이 이제 종강 8번째 2시간씩 하니까 오늘 16시간으로 마치는 그런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그 시기적으로 다 이렇게 엔딩으로 들어가는 6월 말인데 아주 전반기에 정확하게 다 마치는 것 같은, 거기다 비도 막 내리니까 왠지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뒤풀이를 꼭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먼저 오늘 종강이니까 우선 내면답 전체적인 일정을 한번 스케줄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줄을 보겠습니다. 어제 수요 프로그램 마쳤고 오늘 중국 종강 지금 오늘이죠. 7월 1일날 답사 여행이 30명인데 물음표 이렇게 해놨어. 또 한 분이 어서 오세요. 한 분이 못 가신다고 하니 29명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 버스는 45인승을 빌려놨으니까 뭐 더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됐든 그냥 계획대로 갑니다. 일기예보를 이틀 남았어요. 내일 모레예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도 7월 1일은 비가 안 온다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편하게 가려고 한 내일 날씨 체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일기예보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잘 맞고 7월 5일 날은 북콘서트라고 이름을 줬는데 뭐 특별한 콘서트는 아니고요. 자축하는 거죠. 자축. 샘플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1, 2권 이렇게 나왔습니다. 디자인 이쁩니까? 네. 그래서 요걸 한 권으로 내면 좀 두껍고 그 다음에 경복궁 갈 때 막 뒤에 뭐 열몇 권을 다 들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권에는 대략 창덕궁까지, 그 다음에 2권에는 이제 창경궁부터 나머지 2권에다가
몰아서 이렇게 두 권이 한 질로 우리 지금 따끈따끈한 건데 요거 아직 요거 샘플이고요. 이제 기계에서 나오는 전체 인쇄는 아직 저한테 안 왔습니다. 샘플을 먼저 제가 마지막 검토를 종이로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7월 5일 날 계획대로 하는데 상세한 거는 월요일쯤에 더 자세하게 공지를 할 겁니다. 장소라든지 진행 관련된 세부 내용을 올릴 거고요. 다음 주 주말에 1박 2일은 이건 정기답사입니다. 정기답사인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부터 몇 번을 가려고 해서 못 가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 딱 걸려가지고 8인 금지, 10인 금지 여기 걸린 거예요. 이거 어렵게 20명을 그때도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인터넷에서 다 해야 되는데 요번에 기어코 갑니다. 그래서 경북 봉화, 울진 지금 1박은 경북 지역을 답사 돌고 있잖아요. 그 사이클에 들어가서 가는데 그중에 스페셜 케이스로 금강 소나무 숲길 3-1 코스 약 9km 다 세팅했습니다. 예약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수요 포럼 2학기가 개강을 해서 12일과 19일 두 번 2학기 수요 포럼이 시작이 되고 수요 포럼하고 관계되는 걷기방이지만 걸어서 답사하기로 한 번씩 집어넣죠. 그래서 진도가 연산군을 가봐야 되기 때문에 연산군 묘 도봉동 그 서울 둘레길로 넘어가면은 약간 걷기도 좀 하고 연산군 묘 둘러보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기타 등등 인물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볼 생각이고 대략 요쯤 끝나면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여름방학입니다. 저희들이 뭐 학교는 아니지만 그냥 명칭을 휴가라기보다는 여름방학 그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름방학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중간에 방학 특별계획으로 홍도, 흑산도 곧 공지할 겁니다. 1박 2일로 배 타고 가는 걸로 목포까지 KTX 타고 와서 목포에서 1박 2일로 다녀오는 걸로 일정을 지금 대략 잡았는데 공지해서 이건 여행사 위탁 상품으로 가는 거니까 뭐 몇 명이 됐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두 권이 지금 나와서 7월 5일 날 그 이제 북 콘서트라고 해서 사전에 신청한 분들 위주로 하는데 혹시 신청 안 했던 분들도 오시면 제가 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요거는 2018년도에 제가 냈던 책이에요. 국보 탐방기. 그래서 국보가 현재 한 320개, 330개 정도 있는데 1호부터 50호까지 제가 1권에 요 남바 1이죠. 1권에다가 국보 1호부터 50호까지 탐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51호부터 100호까지 2권을 내려고 막 준비하는데 문화재청에서 낼 필요 없다. 왜 그러니까 이제 국보하고 보물이 번호가 없어졌어요. 52호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내 마음 갈 곳을 잃어가지고 국보는 그만 내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정리된 책자이기 때문에 또 좀 찾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요번에 추가로 요 책이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100부만 인쇄했습니다. 100부만. 그래서 북콘서트 할 때 요 책도 좀 희망하시는 분한테 제가 드리려고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요 꽃다발은 제가 그냥 저한테 그냥 오늘 개근하신 분들 그래도 개근상을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박구환 단장님하고 이필준 총무님은 진짜 고생하셨어요. 인문과정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내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고맙고요. 우리 뭐 참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조경무님하고 조혜선님이 개근 오늘 오셨죠. 개근 확정. 이분이 오늘 안 오셨네. 탈락. 그 다음에 조만익님은 뭐 하나가 빠졌어요? 뭐 아차상 그랬는데 아차상은 없고 우리 이필자님이 없다 그러잖아. 없는 거야 그냥. 근데 공로상으로 우리 조만익님은 공로상으로 해서 얘가 조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어차피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걸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쿠폰 준비했어요. 지바치 씨 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 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 우리 반장님하고 총무님은 조금 돈을 썼어요 제가. 금액 차이 나니까. 그러면 안 우리 되겠네. 조시성이 희성인데. 셋이 다 좋네. 조씨가 이거 완전히 발음을 정확히 얘기해. 조가 떨어져. 자, 박수 한번 해요. 어느 자리가 됐든 그 개근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이게 정규 수업하는 어떤 교육 과정도 아니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하나의 그 주제를 던져놓고 그걸 같이 공부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보면 참 쟤네들 웃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내용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저도. 뭐 요거는 제가 우리 저 아들놈 얘기인데 7월 5일 극장 개봉인데 사실은 엊그저께 시사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실 짓고 하면 운영진들 몇 분은 제가 초대를 해서 같이 봤습니다. 시사회. 용산 CGV에서 1, 2, 3관을 그러니까 세계관을 빌려서 이렇게 나와서 다 인사. 요게 제 아들 김재훈 감독입니다. 다 인사말 하고 영화를 같이 봤는데 아직 개봉은 안 올라갔는데 이제 막 매스컴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연예부 기자들이 평도 쓰고 그러는데 어차피 뭐 주사위는 던져진 거니까 인디아나 존스하고 같이 오픈을 해가지고 좀 아쉽지만 아무튼 뭐 선전을 할 걸로 보고 또 많이 좀 봐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10월 달쯤에 두 번째 작품 필사의 추적이 있어요. 그거 시사회는 제가 좀 운영진들은 요번에 제가 초대를 했으니까 10월달 필사의 추적은 좀 출석률 좋은 회원님들로 제가 선정을 해서 좀 초대를 하도록 이렇게 미리 좀 공수표를 띄워놓겠습니다. 10월달에는 수업 자주 나오시고 답사 자주 나오시고 하는 분들 위주로 그 약간 코믹들, 요건 호러물이고 스릴러고 그건 약간 코믹한 거라 그러니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 하나씩 드렸죠. 그 지도가 그 제가 이렇게 우리 조 선생님 봐봐, 내가 만약에 접게 되면 지도를 안 접도록 해라 그랬는데 그냥 과감하게 지도를 접어버렸는데 아까 그 우리 박관 반장님이 딱 보더니 바로 아시더라고 이게 뭔지. 이 지도를 처음 보는 분 그냥 괜찮아요. 네. 대단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지도 얘기 오늘 조금 하고, 이 지도의 제목은 혼일강미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어렵죠? 그 위에 써 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물론 거기 지도에는 이렇게 써 있죠. 방향 옛날에 이렇게 썼으니까 오른쪽으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1402년 태종 2년 조선이 개국하고 딱 10년 된 거예요. 1392년에 개국을 했으니까 10년 뒤에 좌정승, 김사형, 우정승, 이무 그리고 이회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다 그린 세계 지도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실물로 동양 최고역의 올드 고자입니다.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서양, 서양도 막론하고 아주 훌륭한 세계 지도라고 평가한다. 누가? 해외에서. 오히려 한국은 잘 몰라요.
유명 박물관 이런 미술관 도서관에서는 전부 이거를 머리에다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원본은 없어요. 저것도 원본이 아니야. 사본이 일본 교토에 있는 류코쿠 대학, 우리 용곡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도서관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혼일강리는 혼연일체가 된 강역, 강리, 그러니까 하나다 이겁니다. 여럿이 모여 있지만 하나다. 통합된 땅, 뭐 세계, 그러니까 세계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역대 국도는 뭐냐면 역대 국가의 수도,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중국의 역대 왕조들 수도를 표시한 거예요 원래. 근데 수도만 한 건 아니고 주요 도시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주요 타이틀은 역대 국도, 송나라 수도, 당나라 수도 이런 식으로 쭉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줄여서 강리도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도 그냥 KANGRIDO 이렇게 강리도라고 불러요. 세계지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중국이에요. 이게 중국. 크게 그랬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야. 요게 우리 조선이야. 그 당시에. 조선이 중국보다 커요. 작아요. 이게 실면적 대비로 하면 무지 크게 그린 거예요. 사실은. 중국이 우리 50배 넘잖아요. 그거 비례하면 요만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중화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론을 피는 거예요. 요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사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틀어서 요쯤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일본. 요게 인도예요. 인도. 요게 아라비아 반도. 요게 아프리카. 요게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나온 최초의 지도. 그리고 여기에 지명을 다 써놓은 거고 요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렇게 썼고 여기 뭐 쭉 뭘 썼죠. 요 밑에가 우리가 이거 세안도나 뭐가 됐든 밑에 쓰잖아요. 발문. 요게 권근이 쓴 겁니다. 권근이 발문을 썼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자정승, 김사영, 우정승 누구 뭐 누구가 만든 막 그런 말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세계 지도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고지도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아는 지도예요. 이게. 그게 또 값어치. 제가 그랬죠. 우리 보물이나 국보를 발견했을 때 문장, 글씨가 들어가 있으면 값어치가 확 올라간다. 아, 제가? 카메라가? 그러니까. 아, 얘가 돌아갔네. 이게 삼각지도 아닌데 왜 돌아갔을까? 네. 그 당시에 1402년 조선이 개국되고 10년 차에 만든 지도인데 그 당시에 세계사적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포르투갈 항해사 바르틀로메우 디아스라는 잘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아프리카 남단을 실제로 배 타고 갔었대요. 1488년. 그래가지고 내가 드디어 아프리카 끝에 왔다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거보다 거의 1402년에 우리나라 지도에 아프리카 그렸으니까 얘는 헛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지도까지 나왔었는데 한 80년 뒤에 갔다 오고 나서는 우리가 이거는 잘 알죠. 바스코 다가마 희망봉 인도 항로 개척한 사람이야. 그게 1948년이야. 여기보다 한참 늦죠. 명나라 정화 군단 대항해가 약 3년 뒤에. 그러니까 그것도 3년이 빠른 거예요. 이 지도 만든 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지도 5대양 6대주가 나와 있는 세계지도의 시작이 메르카토르 지도인데 요게 약 167년 뒤에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요게 나중에 더 잘 만들죠. 167년 뒤에 만든 게 더 잘 만들어야지 당연히. 이게 최초로 아프리카까지 나온 지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게 프톨레마이오스 지도가 그 다음에 페터스 지도 이 두 개가 프톨레마이오스가 옛날 지도인데 그러니까
둥근 지구를 쫙 네모로 펴서 그린 지도가 최초거든요. 그것이 또 틀렸다고 막 그 독일의 페터스라는 사람이 반발해서 만든 게 이건 75년도니까 최근이죠. 그래서 현재 요거 두 가지가 가장 제일 많이 보는 세계 지도예요. 참고로 그 당시 이 강리도 지도에 아프리카 대륙을 처음 그렸는데 아프리카에 47개 지명이 써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지명이 물론 한자로 써 있어요. 파리, 프랑스 파리도 있어. 파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범미석. 물론 이 범미석은 우리가 발음하는 거고 중국어로 발음을 또 해봐야 돼. 근데 이 지도의 원류는 원나라예요. 그 당시 원나라에서 아랍하고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만들었던 지도라든지 다른 걸 가지고 재생산해낸 거거든요. 재밌는 거는 1876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그 오렌지 강이라고 있는데 아프리카 땅 끝에 그 오렌지 강에서 지도에 있대요. 그래서 남아공 대통령이 저 지도를 칭찬한 거야. 만델라인가? 1400년에 만든 지도에 우리나라 오렌지 강이 나와 있다니.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고. 요게 이제 지금 원본에 가까운, 그러니까 1402년에 그렸다고 써 있는데 그 지도는 없어요. 원본은. 요게 류코쿠에 있는 게 약 1480년경? 저 연구 논문에 보면 한 대략 그러면은 한 7, 80년 뒤에지. 요건 정확하지 않아요. 1410년에 막 그렸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일본 사람이 필사로 다시 그린 거예요. 일본으로 건너간 거야, 이 지도가. 그래서 요게 현재 가장 오래된 거야. 그 지금 사람들은 뭐를 기대하고 있냐? 어디서 갑자기 1402년 원본이 나올 수 있다. maybe. 일본 어디선가. 계속 그 청계천 책방을 돌아다녀보자. 응?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 한일 합방하고 강제 병합했던 1910년에 요거를 다시 그린 거예요. 그게 교토대에 있어요. 교토대. 근데 얼마나 그 현재 교토대에서 요거 다시 그리면서 요 밑에 발문을 싹 잘라버렸어요. 권근희가 쓴 발문. 좌정승, 김사영, 우정승 누구가 뭐 태종 2년 그런 게 서기 환산 나면 나오잖아. 그때 뭐 그리고 막 한 거를 싹 잘라버려. 그 지도만 그리고 있어요. 지도만. 요 위에 요 문장도 다 빼버리고. 즉 히스토리를 지운 거지. 히스토리. 일본 걸로 하려고 그랬나? 이런. 제가 요거 갔었어요. 류코쿠 대학에 보러 갔는데 도서관에 있어요. 간 이유가 거기를 왜 갔겠어요, 제가. 요 김사영이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문중 할아버지야. 여기 저 양수리에 묘소가 있어요. 양수리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업적을 찾아서 해외여행 간 거거든요. 그래서 류코쿠 대학 가서 열람 신청을 했는데 원본은 안 된다. 디지털본은 보여주겠다. 그래서 디지털본을 보고 그 받아왔어요. 돈 주고 다운 받아왔어요. 교토대는 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1983년대 지금은 고인이 된 암흑의 교수가 그린 거예요. 이거는 필사 역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지도를 그린 게 83년도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일본은 이미 임진왜란 때 가져간 걸 보거든요. 저거를. 그리고 1910년에 한 번 더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몇 개의 사본이 더 발견돼요. 일본 안에서 한 4개 정도. 우리나라는 이게 딱 가장 정확하게 그린 서울대 규장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대 요거를 디지털로 그린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컬러도 깨끗하고 여기 글씨를 다 컴퓨터로 쓴 거예요. 이거는 여기 다 지명이에요. 뭐 오글오글한 게. 그래서 최고의 세계지도 강리도는 1402년에
김사형 좌의정이야 그때. 원래 영의정은 다 명예직입니다. 삼정승이 있을 때 영의정은 명예직이고 좌의정이 실권이에요. 우의정은 약간 좌의정에는 밀려. 좌의정, 우의정, 이회는 정확히 그 직책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실무자급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 그린 원본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 이때 막동이가 5살이에요. 막동이가 누구 같아? 세종대왕. 세종대왕 아명이 막동이야. 우리 옛날에 막동아 뭐 시골 좀 하길래 구봉서도 막동이잖아. 그게 한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 1402년 거를 조금 아까 보여드린 80년에서 86년 사이로 추정되는 요건 학자들이 연구한 거니까 뭐 그냥 반론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전합니다. 모사한 게 지금 가장 올드된 첫 번째 보여준 지도예요. 크기가 171, 164 꽤 크죠. 거의 이만해요. 이만해. 이 스크린만 해. 비단에다가 필사본이야. 비단에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세 줄로 접혀 있는 느낌이 비단 세폭이에요. 이게 세폭의 비단에 그렸기 때문에 가운데 검게 2줄이 나 있는 접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원본은 절대 공개 안 하는데 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을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여주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요거를 교토에 있는 니시혼간지 서본원사에 보관을 했고 이 류코쿠 대학이 이 니시혼간지 절 소속 대학이래요. 소관 대학이래. 거기서 세운 대학이래. 그래서 여기에 보관하다가 이 대학에 들어가 있는 거다 지금. 그거를 일본인이 그린 게 지금 가장 오래된 걸로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몇 개 더 있다 그랬잖아요. 가토 기요마사가 뺏어갔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혼묘지에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토대 거는 1910년도에 요걸 그린 거고 그래서 세상에 발표한 거는 1910년도에 저걸 발표를 했답니다. 또 나가사키 혼코지에 본광사 혼코지에서 또 하나가 발견이 돼요. 사본이. 그래서 일본에는 몇 개의 사본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1991년에 워싱턴에서 콜럼버스 항해 500주년 기념 전시회에 저게 일본에서 출품을 해서 유일하게 서양 나들이를 했던 기록이 저거야. 그때 세계가 깜짝 놀라요. 이 지도를 보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걸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은 지도의 날을 제정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요거 세미나를 그 강원대학에서 해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그래서 9월 첫 토요일로 지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을 왜냐하면 권군의 발문에 보면 1402년 8월에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 다 음력이니까 환산을 해보면 9월 1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월 초 첫 토요일 오케이. 그래서 지난 6월 23일 날 지도의 날을 대한지리학회 주관으로 관련된 위원들이 지도의 날을 선포한 건데 아직은 민간 차원이죠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 공인 기념일로 되면 좋겠다. 또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나갔으면 더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동여 지도는 1860 거의 450년 뒤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지도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잠시 보여드렸고 더 놀라운 거 이 지도가 보통 지도가 아니라는 거는 이 원본이 보통 지도가 아닌 것도 있지만 이 종이가 보통 지도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종이가 좋은 게 아니고 페이퍼가 좋은 게 아니고 여기 요 빨간 M자 보이죠? 요게 스캔 M이라고 저기 그 앱에서 다운받으면 앱을 다운받으면 돼요. 스캔 앱 M으로 봐도 되고 M 요 표시가 나오는 스캐너가 있어요. 스캔 M을 다운받아서 그 스캐너로 요 지도를 비추면 지도 정보가 스캔에 떠요. 이미 지도가 그 수준에 왔다고. 이거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스캔을 하면 스캐너에서 이 지도의 정보를 올려주고 관련된 백데이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저 스캔의 표시예요. 빨간 M. 한번 시연을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지도도 발전을 한다고. 제가 1992년 3년에 일본에 14박 15일을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할린은 못 갔구나. 홋카이도부터 혼슈, 규슈 쭉 해서 시코쿠를 빼먹고 나머지 큰 섬을 다 그 14박 15일날 종단을 했는데 그때 제가 놀란 게 차마다 조그만 테레비가 있는 거야 다. 저게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비야 내비. 그때 우리나라 내비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야 지금 뭐 저렇게 운전에 자신이 없나 저는 이제 딱 나가면 길을 알아야지 막 그때 이랬는데 지금 내비 없이 못 다니잖아요. 지도가 그렇게 내비 막 GPS로 찍는 지도도 나왔지만 저 지도는 스캐너로 딱 스캔하면 그 정보가 막 그냥 떠요.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세상에 이 IT나 AI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저게 그렇게 특별한 지도입니다. 그는 저 지도에다가 세팅을 해야 돼요. 지도에다가. 그래야 그러니까 다른 지도를 스캔하면 안 보입니다. 저거는 그걸 다 입력해 놓은 지도예요. 스캐너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답사를 가면은 제가 제 사무실에는 각 도별로 군단위 시단위에서 발행한 그 관광 안내책 브로셔들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저거 개발한 사람하고 그날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관광 지도를 스캐너를 딱 대면 예를 들어서 망향정이라는 정자가 있으면 스캐너 딱 찍으면 그 정자 사진이 뜨고 몇 년 뒤에 누가 세우고 막 이런 게 정보가 막 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저 여행에 크게 도움이 될 건데 지금은 그 이상은 그냥 위치 정보밖에 없잖아. 지금 지도라는 거는. 근데 저 지도는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현대에 와서 재탄생을 하고 있는데 지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날 그 국립중앙도서관 전직 중앙도서관장이 오셨는데 전 세계 중앙도서관에 지도실이 없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지도룸이 따로 있대요. 우리나라는 대동여지도 막 자랑하고 저 뒤늦게 바람 불어서 강리도 자랑을 하는데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지도실이 없다. 좀 안타까운 그런 사정이라 조금 지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그 중급반 쭉 썸머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총정리. 그냥 얘기하듯이 대화하듯이 그냥 쭉 들으시면 되고 잠깐만요. 요건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기본 과정에서 입문 과정에서 불탑을 배웠어요. 불탑. 그리고 중급반에서 승탑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말하는 탑, 절에 가면 탑이 많다 할 때 그 탑은 불탑을 얘기합니다. 근데 불탑은 굳이 불자 안 붙여도 되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이 원래 근본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승들의 사리를 모신 것을 승탑이라고 부처님 탑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물론 선정에서는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님이니까 고승도 부처님이라고 아니라고 가서 막 막았을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그 제자인 스님하고는 엄연히 또 구분을 해야 되니까 불탑, 승탑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불탑 얘기를 쭉 제가 한번 그냥 총정리입니다. 오늘 종강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은 우리가 그 BC 624년에서 544년까지 80년을 살다 가셨죠. 그 기준은 요건 남방불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북방불교지만 부처님 생애는 남방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원래 북방불교는 어떻게 따졌다고요? BC 1027에서 BC 949까지 사셨다고 믿었어요. 그랬다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1956년도에 전 세계 불교도들이 모여서
금년도를 2500년으로 한다. 땅 한 거예요. 하도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오케이 받아들여. 그래서 1956년에 2500년이 된 거야. 제가 외울 때 그렇게 그랬죠. 1956년생 나이를 더하면 된다. 2500년에. 56년생이 올해 67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불기가 2567년인 거예요. 그 근거는 불교도 회의에서 정했다고요. 2500년으로 하자. 그래서 북방불기를 지금 안 써요. 이제 우리는. 그런데 이 56년 이전에 어디서 쓰거나 새긴 데는 이 연도로 되어 있다고요. 또는 그 이후에라도 이렇게 완전히 보편을 안 됐을 때는 그냥 북방불기를 고집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2567년이 훨씬 넘는 연도가 써 있는 거는 다 북방불기로 환산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아무튼 이제 연도는 이렇게 통일을 했으니까 624년 BC입니다. 탄생하셔서 29에 출가를 해서 6년간 고해 끝에 35세에 깨닫고 45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법을 전하다가 열반에 드셨다. 그 현세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래불이 아직 안 왔죠. 미래 부처님은 오시려면 조금 기다려야 돼.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시니까 조금만 있으면 오셔요. 이게 지금 내가 작성은 저기를 했는데 파워포인트를 했는데 지금 아래 한글로 시연하다 보니까 막 깨지네, 밀리네. 좀 이해하고 보셔요. 여기 오늘 마지막 쓰는데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 이거 렌탈비 주고 쓰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80세로 돌아가신 뒤에 큰 사건, 획기적인 인류사의 사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결집, 하나는 분사리. 여기는 점선이니까 좀 놔두고, 결집은 불교사에서 논해야 되고, 지금 불탑하고 승탑을 할 때는 요점 얘기를 해야 돼요. 분사리, 사리를 나눴다 이겁니다. 어떻게? 부처님을 전륜 성황의 격에 맞는 다비를 했더니 생전 처음 보는 빛나고 영롱한 구슬 같은 물체들이 8말 8대가 나왔다. 그게 살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8나라가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전쟁을 일촉즉발, 전쟁 직전까지 가서 어느 현명한 장로님이 나와서 이러지 말고 공평하게 나눠 가시오. 그래서 8개로 나눠서 각각 8나라가 가져간 거예요. 그게 분살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각각 가져가서 자기 나라에 그걸로 탑을 세운 게 근본 8탑이에요. 최초의 탑이 나온 거예요. 드디어 부처님 살아계실 때 이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탑이 8개가 8나라가 하나씩 세웠다. 근데 항상 숨겨진 이야기가 있죠. 8개뿐이 아니고 사실은 기와 재, 머리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병. 뭐냐면은 너무 부처님 사리가 귀하니까 부처님 사리를 담았던 병을 가져가서 또 탑을 세우고, 그 사리를 골라내고 남은 재를 또 담아가서 탑을 세우고, 부처님이 그 공양에 고맙다고 준 머리카락 받아가서 탑을 세우고, 막 이런 더 얼마나 그 사리를 못 구했을 망정, 응?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세웠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사이드 얘기고, 정통 이론은 하여튼 근본 8탑이 쭉 있었는데 한 200여 년 뒤에 걸출한 인도의 인물이 나오죠.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가 나옵니다. 아쇼카가 인도를 통일하고, 그러니까 이 8나라가 다 한 나라가 됐죠. 아쇼카 품 안에 전부 헐어. 그래서 8탑을 헐은 거예요. 헐어서 84,000탑을 만들었다. 그 제가 얘기했죠. 84,000은 숫자를 쉬어보니까 84,000이 아니고 영어로 매니 금강산 12,000봉 하듯이 8만 구암자, 암자가 8만 개가 있겠어요. 근데 많다는 뜻이. 근데 이제 전설에 하나를 또 못 털었죠. 실제로 끝까지 못 털게 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사이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불상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가서 절에 가서 만나는 불상은 400년, 500년 뒤에 만들어졌고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 동안은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사리예요. 사리. 근데 사리를 이렇게 책상 위에 종이에다 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리병을 만들어서 담은 게 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탑을 경배하는 사상이 부처님 돌아가신 직후의 불교의 어떤 경배 스토리다. 요게 400~500년 뒤에 불상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무슨 미술? 간다라 미술이 알렉산더가 밀고 들어오면서 동서양이 만나면서 간다라 미술에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간다라 얘기를 또 제가 했었죠. 자, 이걸 한마디로 다시 한 장으로 보면 돌아가셔가지고 열반에 들어서 화장, 다비를 했죠. 다비. 어떤 방식으로? 전륜 성황의 격에 맞게 다비를 해서 딱 보니까 거기에 사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8나라가 나눠갔다. 그래서 이때 초기 신앙, 불교 신앙은 사리 신앙이다. 경배 대상은 불탑이고 탑을 경배하는 게 아니다. 탑에 담은 사리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면 불탑을 경배하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아쇼카가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8개를 헐고 84,000탑을 세워서 아쇼카의 불교에서 끼친 역할은 뭐야? 불교의 세계화. 아쇼카가 안 나왔으면 8나라에 서 있는 8개 탑으로 그냥 불교는 끝나는 거야. 84,000탑이 전 세계로 심지어 이 동방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 탑을 우리가 말하는 탑이라는 것은 그 인도말 스투파, 지체가 높은 분을 모신 곳 스투파에서 줄여서 투파, 투파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탑파, 더 줄여서 탑이 된 거예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운 8개 탑은 물론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탑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흔적이 2군데 있어요. 그래서 피프라와 불탑, 바이샬리에 있는 불탑에 이렇게 뚜껑을 씌워놨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건 불교계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요 랑그란 스투파, 그 부처님의 외가 쪽, 마야 부인의 친가 쪽에 있는 그쪽에서는 끝까지 이걸 못 헐게 했다. 그래서 못 헐었다. 용왕이 나와서 결사적으로 막았다. 그게 전설이니까. 그 탑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는데 요게 그 자리일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이것도 아직 발굴은 안 해봤어요. 언제 발굴하겠죠. 자, 그래서 근본 8탑은 그냥 그렇게 얘기가 돼 있고 아쇼카 시대에 한 200~300년 뒤에 아쇼카가 84,000탑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전설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아쇼카 시대에 어떤 물증적으로 남아있는 탑이 있느냐. 그 사르나티의 최초 부처님이 5 수행자에게 설법한 곳에 세운 탑, 다르마라지카 탑. 이것도 지금 요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 탁실라에도 있고. 요런 지금 흔적만 남아있어요. 요런 것들이 아쇼카 시대의 탑으로 보여지는데 그중 가장 확실한 건 바로 이 산치대 탑이죠. 산치대 탑. 아쇼카가 사랑했던 여인 비디샤에 있는 데비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거기서 남매를 낳고 사랑을 했는데 정복전쟁에 떠돌아다니면서 그 여자를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찾아왔죠. 징표를 들고 뭐 깨진 거울이나 뭘 줬겠지. 그래서 맞춰보니까 내 아들이 맞는 거야. 무엇을 해주랴? 엄마가 가면 아버지가 보나마나 무엇을 해주냐고 물어볼 거다. 그러면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출가해서 불법을 닦겠습니다 해서 이 남매가 스리랑카 가서 스리랑카 불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처님 깨달은 보리수 나무의 4세대 나무가 스리랑카가 3세대 나무인데 그걸 다시 받아와서 지금 부처님 깨달은 곳에 있는 건 4세대 나무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게 산치대탑 3개의 탑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1탑을 산치대탑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쇼카가 비디샤로 달려갔는데 이미 대비는 죽었어. 그래서 세운 탑이라고 전설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건 2탑, 3탑은 좀 작아요. 작은데 이것도 사리부라고 목련존자 사리탑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큰 탑이나 작은 탑에 보면 다 이렇게 돌아가는 요 울타리가 테라스 같이 만든 게 뭐냐면 참배로예요. 경배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측으로 돌아야 된다.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어깨가 탑으로 가게. 고대 인도에서는 귀인에게 존경을 표할 때 오른쪽 옆구리가 그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또 군대가 전쟁에 나갔다가 개선에서 들어올 때는 성 주위를 3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환영을 받았다. 오른쪽으로 도는 이유, 우주와 태양계가 오른쪽으로 도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는 종교가 참 희한하다고 보는 게, 신기하다고 보는 게, 어떻게 그 천동설, 지동설 가지고 기독교에서 싸웠지만 오른쪽으로 우주 질서가 돈다는 걸 알았을까? 그래서 탑도 오른쪽으로 돌아라. 응? 제가 그 전에 이거 보여드렸죠. 불교에서 오른쪽의 의미 다 오른쪽이에요. 탑돌이도 오른쪽. 열반 부처님도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웠어요. 이 왼쪽으로 누우면 안 돼. 그 다음에 가사 입을 때도 인도가 덥거든요. 그러니까 다 벗으면 좋은데 체면상 한쪽 어깨만 드러낼 때는 오른쪽을 드러내야 돼. 왼쪽 드러내는 복장 없어요. 부처님 어디로 나왔어? 마야 부인이 무수나무 가지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를. 근데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중국은 뭐 한자 문화거든요. 한자 문화가 요 가치의 혼란이 있어. 한자 문화가 반대되는 단어는 먼저 오는 게 우선시대예요. 좌우. 그렇지 우좌 안 그러거든요. 아까 있잖아. 좌정승이 항상 높아.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좌우지간 그러지 우좌지간 그러면 이상하단 말이야 벌써. 응? 주야, 남녀, 천지다. 앞에 오는 게 우선시되거나 중요시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 중국을 거쳐오면서 좌가 우선시되는 약간 그 혼란이 있지만 원뿌리인 인도는 당연히 오른쪽. 근데 우리도 오른손이라잖아. 오른손, 바른손. 바르다잖아요. 바르다. 오른손은 옳다야. 왼손은 외다에서 왔다는데 외다가 그르다라는 뜻의 옛날 말이라는데 옛날. 지금은 그르다 그랬지만 영어도 right, left, right잖아요. 근데 오르면 that's right 그러잖아. that's right. 그 맞다고. 이게 항상 오른쪽이 긍정이고 맞고 우선이고 그런 거예요. 왼쪽 left는 쓸모없다가서 나온 거래요. 왼손잡이에서 한동안 막 뭐라 그랬잖아. 이 사우스포는 제가 얘기했죠. 왼손잡이를 왜 레프트포라고 안 그러고 사우스포라 그러느냐. 남쪽인데 미국의 야구장이 배치가 투수가 왼손으로 던지면 공이 남쪽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사우스포. 사우스포가 왜 남쪽 손이 아니에요. 왼손인데 더 놀라운 거.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지구가 45억 년 전쯤에 테이아라는 위성이 와서 지구를 꽉 그냥 부닥친 거예요. 여기서 부닥치니까 이 큰 지구는 일로 도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꽉 때리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으로 돌게 됩니다. 이거는 그 백과사전에 나온 거고 관련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꽝 하고 이제 막 부서진 요 파편들이 뭉친 게 지금 다리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 현재는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인데 이게 3억 년 전에는 22시간 정도 걸었대요. 지금 1만 년에 0.2초씩 느려지고 있대. 1만 년에. 이건 어떤 사람이 이런 거 계산하면 몰라요.
이런 쓸데없는 계산을 왜 하는 거야? 1만 년에 0.2초가 느리지고 있는데 75억 년이 지나면 지구는 더 이상 돌지 않는데 이 꽝 때려서 도는 힘이 떨어지는 거야. 75억 년 뒤에. 근데 혹자는 75억 년, 70억 년까지 안 가고 그 이전에 태양이 폭발해서 우주 종말이 온다 그런 선언을 하거든요. 75억 년까지 안 가고 언제쯤? 더 놀라운 게 근데 미륵이 56억 7천만 년 뒤에 온대잖아요. 어떻게 알고? 아, 나 이런 게 막 놀라운 거야. 그 전체 설계를 누가 했냐고 도대체 지금. 대단한 거야 아니야 이거 진짜로? 근데 소름 끼쳐 이런 거 보면. 그래서 황당한 게 아니에요 다.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교회 가고 절에 가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나 절에 가면 안 되죠. 과학자들이. 다 일리가 있고 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요건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제 나름대로 또 껴 맞추는 거지만 너무 재밌고 놀라운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탑돌이 오른쪽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제가 말하는 내문답의 인문학이라는 거죠. 몰라도 돼. 이거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근데 얼마나 재밌어. 놀라운 사실이 여기다 숨어 있잖아요. 근데 보고 싶은데 56억 년을 내가 살 수가 있나. 참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배경 지식은 그렇고 그런 탑이 이제 우리한테 지금까지 전해오고 지금은 뭐 널리 흔한 게 돼버렸지만 그것이 바로 탑이다. 유골 또는 사리를 안치한 걸 탑인데 과거에는 탑도 구분을 해서 유골이 있는 것은 지제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건데 지금은 안에 유골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부처님 진신사리를 가지고 만든 탑이 84,000개라는데 그러면 이제 9만 개 넘었으면 사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은 부처도 집어넣고 불경도 집어넣고 그냥 대체품을 넣어요. 그래서 지금은 탑 안에 사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굳이 구분해서 부르진 않는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이 소위 말하는 불탑. 그런데 이 불자는 굳이 안 부른다. 부처님을 모신 거니까. 다만 이 승탑은 스님을 고승들을 모신 탑은 구분하기 위해서 승탑이라고 하는데 전에는 부도라 그랬죠. 부도. 근데 부도는 붓다의 한자 표기예요. 부처님이라는 뜻이야. 부도 자체가. 그래서 전에는 구분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 문화유산 관련 이런 쪽에서는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불탑, 승탑 또는 부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략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탑은 근데 남방과 북방이 또 뚜렷이 달라요. 북방 물건은 우리가 보는 이런 탑이야. 요건 약간 중국은 건물 스타일도 있지만 남방은 이게 이제 미얀마의 탑인데 이 전체가 거대한 건물이에요. 이 건물 안에 불교의 세계관을 그 건물 건축물로 다 구현을 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여기 다 들어가. 이 안에 수많은 방과 공간과 다양한 불상을 모시고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수행도 하고 예배도 보고 하죠. 그 남방 불교는 다 이런 식이야. 물론 거기도 작은 탑은 있어요. 그 인도에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랜 탑이 바로 이 산치 대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탑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그래서 이 윗부분은 인도식을 갖다 쓰지만 요거는 고층 누각 중국이 벽돌로 짓는 건축술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물이야 얘네들은 탑이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 목탑, 벽돌, 전탑, 돌로 지은 석탑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이것이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그 불교가 전해지던 시기의 중국 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직수입된 게 아니라 중국을 거쳐왔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숫자적인 문제인데 제가 얘기했죠. 앞에 오는 것이 우선한다고.
천지 그런단 말이에요. 종횡, 좌우. 그러니까 이게 가로 세로가 인도에서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 중국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약간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절의 건축이나 탑이나 이런 것이 다 인도하고는 멀어 거리가 사실. 인도에 우리나라 절 같은 건물이 없어요. 중국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뭐 소림사 가서 보면 우리나라 뭐 어떤 산사나 비슷해요. 물론 약간 중국적이지만. 그러니까 탑도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국 한자 문화권이에요. 층수는 홀수야.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 홀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짝수로 안 올라가. 그래서 4층 탑, 6층 탑, 8층 탑은 없어요. 3, 5, 7, 9 이렇게 올라가요. 짝수는 땅에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4각, 6각, 8각은 있어. 탑이. 근데 5각, 7각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짝수는 땅에서 옆으로, 홀수는 땅에서 위로. 탑의 모양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근데 예외는 항상 있죠. 올라가는데 짝수가 10층 탑이 짝수인데 저기서 말하는 10층 탑은 9 다음 10이 아니고 숫자에서 완전수 개념. 10진법이잖아. 10진법이 끝이거든. 완전수 개념. 그래서 꽉 찼다는 그런 의미로 10을. 이거 짝수라고 우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 탑이 이제 그래서 한국 탑으로 왔는데 한국 탑도 초창기에는 목탑에 그 유명한 탑이 많이 전해지나 지금 남아있지가 않죠. 대략 300년대에서 신라가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요 4세기 6세기에는 우리나라에도 목탑이 아주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 황룡사 구층탑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데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쉽죠. 이 황룡사 구층탑의 이제 모조품인데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거는 우리가 토요일날 갈 법주사 팔상전 목탑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임진왜란 뒤에 삼형대사가 다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한 600년? 5, 600년? 요거는 쌍봉사 대홍전 3층 탑인데 80년대 그나마 불타서 새로 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목탑이 현존하는 거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석탑은 석탑을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석탑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하겠습니다. 휴식하고 우리 총무님이 뭐 한다고 휴식하고 시작할 때 합시다. 휴식 끝나고. 네, 그때 그렇게 준비할게요. 네. 한 분이 추석 체크 안 해서 손님들. 화면 끄겠습니다. 잠깐만.